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요양TV입니다. 최근 5년간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이번 시간에는 요양보호 업무의 목적 및 유형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들으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두 번째로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유형과 일치하게 되는데요. 표준 서비스 분류별 내용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국가고시에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응시생 분들께서는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는 세면 도움, 구강 관리가 해당되고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가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국가고시에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외출 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타기, 은행, 관공서 이용 등의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서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을 주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할 수 없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즉, 제한된 업무는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에서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와 간호처치 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시험에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첫 번째로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해줘야 하고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해서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가능한 한 자립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가 동의하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하고,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방문 목욕 등이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서비스를 추가, 변경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7번 문항은 정말 중요하니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대상자나 대상자의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은 피하고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서비스 제공 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소속된 시설장, 간호사 등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 예로 부축하여 동행을 하다가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 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열 번째로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도뇨, 욕창 관리, 투약 등을 포함한 모든 의료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는 경구약, 입으로 먹는 약, 몸 피부에 바르는 외용제 약을 제외하고는 모든 투약은 할 수 없음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11번째는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중에 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대상자를 옮기면 되겠습니다. 12번째로 치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의논해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활동, 역할을 설명하고 이게 어떤 역할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국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숙련된 수발자입니다. 숙련된 수발자는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대상자를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전달자 역할입니다. 이것은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을 하고 필요시에는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것인데요. 서비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기관에 보고를 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찰자 역할입니다. 맥박, 호흡, 혈압, 체온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하는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말복과 상담자 역할인데요.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로 동기 유발자입니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 유발을 하고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여섯 번째는 옹호자입니다.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틀린 문제는 꼭 교재를 보시고 암기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